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2015 미 연방정부 셧다운입니다. 그럼 보시죠. 9월 마지막 주 들어서면서 미 연방정부 셧다운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현재 워싱턴에 있는 미국 의원들은 지출 규모와 정책 수정안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 정부 운영 자금 대부분이 새로운 회계연도의 첫날인 2015년 10월 1일 말 그대로 익스파이어 예산 없게 됩니다. 2014년 미국 선거에서 공화당이 미국 의회를 다시 장악했을 당시에는 적자를 억제하고 재량 지출을 삭감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름다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미국의 적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의료에서 기후 이니셔티브에 이르기까지 미국 국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참고로 정부 폐쇄, 셧다운, 그리고 더 넓은 의미의 재정 교착 상태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은 교착 상태 자체가 절대적인 금액보다는 양측 공화 민주 양당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 폐쇄는 재정정책과는 무관하며 2015년 9월 현재 상황은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더 관련이 있다는 소리가 되지요. 연방 직원과 기관들을 통해서 정부 폐쇄, 셧다운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셧다운은 수십만 명의 연방 직원들의 일시 해고, 서비스 지연, 프로그램 중단을 의미합니다. 군사활동이나 사회보장수당 지급과 같은 필수 업무는 계속되지만 여권 처리부터 연방 조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능이 중단되고요. 한편 모든 셧다운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 30년 동안 셧다운은 몇 시간에서 한 달 이상까지 다양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영향도 각기 달랐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미국 가계, 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비용은 더 커집니다. 정리해보면 정부 폐쇄 리스크, 셧다운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 즉 당파적 양극화, 재정 적자, 정책 수정안, 선거 정치는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다음으로 셧다운을 막을 수 있는 4가지 수단을 얘기해보면 전체 지출 수준의 타협, 정책 수정안 철회, 지속 결의안 통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또는 강제하는 여론과 시장의 압력이 있고요. 4가지 수단 중 가장 영향력 있는 2가지는 초당적 타협과 지속 결의안 통과입니다. 단기적인 해결책의 경우 연방정부 운영을 유지할 수는 있게 하지만 갈등을 지연시킬 뿐이라서 지속 가능한 타협은 양당 모두 지출 우선순위나 정책 변경에 있어 양보하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들의 압력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패턴을 항상 보였으며 역사적으로 미국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경직된 것으로 보이는 쪽을 응징해 왔습니다. 게다가 금융시장 역시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협상의 긴박감을 더해 줍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타협이라는 수단을 통해 의원들이 직접 개입할 수 있으며 항상 그랬듯이 양측 간 중간 지점을 찾기 위한 비공식적인 논의의 조짐이 이번에도 나타난 상태입니다. 물론 정치는 주기적이어서 1995, 96 셧다운이나 2018, 2019 셧다운처럼 한쪽이 국민의 반발을 대부분 흡수한 후에야 교착 상태가 해결된 바 있으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셧다운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 폐쇄, 셧다운은 교착 상태를 밀어붙이려는 의지가 양당 지도부에게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단기적인 해결책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며 여론의 움직임은 미 의회가 재정과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신속하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셧다운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미국 달러 인덱스와 미국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짜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2015 미 연방정부 셧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